아우디 폭스바겐을 완벽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디젤 게이트의 그림자가 지워지는 지금, 사실 아우디는 그 어떤 브랜드보다 전동화에 대한, 또 전기차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효율성과 우수한 토크의 디젤 세단은 유럽은 물론이고 또 한국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실제 아우디는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 참 많은 디젤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마주한 S6 TD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S6라고 한다면 가솔린 모델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차는 바로 디젤 세단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아우디 S6 TDI가 어떤 차량이고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S6 TDI의 체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55mm의 긴 전장과 각각 1885mm, 1450mm의 전폭과 전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유로운 이 세단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휠베이스 역시 상당히 여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세단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공차 중량은 이제 후스랄 V6 TDI 엔진, 그리고 또 쿼트로 시스템, 8단 팁트로닉 등이 더해진 탓에 2080kg으로 사실 비슷한 체급의 차량들에 비교했을 때 좀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다양한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주행을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우디 S6 TDI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실루엣에 있어서는 아우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A6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죠. 하지만 S6입니다. 상당히 과격하고 스포티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 검은색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싱글 프레임 프론트 그릴과 이 흑과 백의 대비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바디킷은 확실히 고성능 모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RS6가 아닌 S6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포티한 감각을 연출하는 거지 아주 극단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닛은 무척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의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를 장착한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네요. 자,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아우디 A6 특유의 안정적이면서도 유려한 매끈한 실루엣을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고성능 모델인 만큼 이 피렐리 P0 타이어 및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휠에 보시면 이렇게 아우디 스포츠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것 역시 확인하며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루프는 검은색으로 파노라마 선루프를 부분적으로 적용을 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윈도우 가니쉬는 검은색으로 칠해져 가지고 이 스포티한 감성 그리고 흑과 백의 대비를 더욱더 명확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측면에서는 아우디가 자랑하는 이 트위스트 라인을 더해서 굉장히 긴장감 있고 세련된 세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후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후면 디자인도 사실은 기본적인 부분은 아우디 A6와 많이 공유하고 있고, 이 하단 부분은 확실히 고성능 모델이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아우디 특유의 깔끔한 리어 커뮤니케이션 램프 사이에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가니쉬를 더했습니다. 원래는 크롬이었는데 검은색을 통해서 굉장히 스포티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트렁크 리드 끝에는 이렇게 립 타입의 스포일러를 장착을 해서 이제 고속주행 시 다운포스를 좀 더 생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6 레터링, 그리고 바디킷 양끝에는 듀얼 타입의 머플러 팁을 각각 배치해서 고성능 모델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아우디 S6 TDI의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성은 이제 A6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신 이제 S6만의 디테일이 곳곳에 담겨 있어서 스포티한 감성, 그리고 또 고급스러운 모델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버추얼 콕핏이라던가 이런 두 개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기반으로 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공조 컨트롤 패널은 이미 아우디 A6의 구성에서 경험했던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대신 이 스포티한 모델인 만큼 디커 스티어링 휠과 이 S 로고를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실내 공간에는 이제 붉은색 가죽을 활용하면서 굉장히 스포티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눈을 끄는 부분은 역시 시트 부분일 것 같아요. 굉장히 스포티하면서도 이 허벅지 패드도 있는 굉장히 기능적인 이 통합형 시트고요. 이렇게 S 로고를 새겨서 이 차의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레그룸과 헤드룸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공간을 채우는 요소 중 하나로 뱅 앤 올ufsen 사운드 시스템 및 저렇게 팝업식 트위터를 적용을 해서 실내 공간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향상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이 디스플레이 패널의 정전식이 아닌 일종의 반터치식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작할 때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기능이라던가 한글화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 아우디 특유의 기술적 매력을 느끼기에는 충분히 우수한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아우디 S6 TDI의 2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반 모델이 되는 A6가 이미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제 몫을 다하는 공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S6의 공간 역시 충분히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스포티한 감성에 시트가 더해진 점도, 그리고 터치 패널에 공조 컨트롤 패널이 마련된 점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도어 패널의 디테일 역시 상당히 매력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2열 중앙 부분이 굉장히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3명이 앉기에는 좀 확실히 불편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2명이 앉았을 때도 이 레그룸의 너비가 그렇게 여유로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불편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간 자체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S6 TDI의 적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모델인 A6 자체가 워낙 넉넉한 적재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 공간 구성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짐을 싣기에도 무리가 없고요. 또 짐을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적재 공간 귀퉁이에는 이렇게 홀더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 고리를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래에는 이런 부품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아우디 S6 TDI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려한 보닛 아래는 48V 기반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지원을 받는 이 고성능 디젤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 출력 350마력 그리고 71.38kgm의 토크를 과시하는 이 V6 3.0L TDI 엔진은 이제 8단 팁트로닉과 쿼트로 시스템을 통해서 더욱더 우수한 주행 성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러한 조합을 통해서 2080kg에 이르는 이 S6 TDI는 정지 상태에서 단 5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요. 최고 속도는 250km/h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제 효율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면서 복합 연비가 무려 11.4km/L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도심과 고속 연비도 각각 10.3 그리고 13.3km/L로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가장 먼저 확실히 아우디의 그런 테크놀로지, 아우디의 그런 기술적 스타일, 이런 게 잘 들어오고요.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분명 매력적인 부분은 맞아요, 이게. 분명 매력적인 부분도 맞고, 버추얼 콕핏도 확실히 폭스바겐 대비해서 더욱더 화려하고 더욱더 명료한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여기에 좀 스티어링 휠이 조금 크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스포티한 느낌, 우수한 그립감 잘 보여주고 있고, D컷 스타일로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상황시 조향을 하기에도 굉장히 명료하고 직관적으로 잘 구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은 이런 느낌으로 운전자가 쓸만한 기능들,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아마 주행을 하시면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정전식 터치가 아니에요. 꾹 하고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딸깍딸깍 소리가 날 만큼 좀 눌러줘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공조를 할 때 이 소리 나는 거, 그리고 질감이, 나는 그냥 터치처럼 톡톡톡톡톡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꾹꾹꾹꾹꾹 이렇게 눌러야 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조금 기대했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긴 하는데, 방금은 또 터치가 씹혔네. 예. 어쨌든 이런 조작이 사실은 아주 막 그렇게 친절한 편은 아니에요. 분명 화려한 느낌은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야외에서 그렇긴 한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감각적인 매력을 높이는 데에도 분명 도움이 되고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디젤 모델이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충분히 정숙하게 다듬어져 있어서 역시 4기통 디젤과 6기통 디젤은 다르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엔진의 부하가 덜 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아마 운영을 하시면서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행을 시작해보면요, 확실히 350마력과 71.38kgm의 토크가 우수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사실 솔직히 말해서 180마력만 넘어도, 120마력만 돼도 일상생활을 하기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350마력입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실제로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게 되면 이 굉장히 강렬한 사운드와 함께 이 두툼한 토크가 시트를 통해 한껏 전달이 됩니다. 물론 제가 오늘은 도시에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고속주행이라던가 극한의 퍼포먼스를 느낄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미 시승을 하면서 좀 교외 드라이빙을 하면서 이 차의 퍼포먼스를 느껴봤는데, 발진 성능부터 추월가속, 고속주행 출력이 남아돕니다. 특히 우수한 토크를 바탕으로 쭉쭉쭉쭉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흔히 말하는 고회전 영역에서 살짝 힘이 풀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워낙 우수한 토크를 바탕으로 쭉쭉 밀고 나가는 그 느낌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이 차는 발진 가속도 발진 가속이지만 추월 가속 시에 이 RPM을 쫙 끌어올리면서 토크를 밀어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크를 앞세운 이 디젤 스포츠 세단들, 고성능 디젤 세단들의 존재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변속기, 8단 팁트로닉, 언제나 제 몫을 다하는 변속기죠. 기본적인 변속 속도도 준수하고요. 변속 시에 약간 이 출력이 끊기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주행의 흐름이라던가 이 쾌적함을 깨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스럽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어 시프트 레버를 한 번 더 당겼을 때 발현되는 이 스포츠 변속, 그러니까 스포츠 변속 모드는 어느 정도 이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도 이 엔진의 질감과 사운드의 매력을 한껏 살려주는 아주 좋은 모드라고 생각이 돼서 만족감이 상당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패들 시프트가 너무 소심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조금만 더 크게 만들어줬으면 감각적인 만족감이 좀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살짝 채우는 것 같습니다. 자, 차의 전체적인 움직임,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디젤 세단을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이 차의 기본적인 승차감이라던가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실제 그런 디젤의 약간 둔탁함, 진동, 소음 이런 것도 잘 억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드라이빙은 물론이고 스포츠한 드라이빙을 모두 아우를 때 부족함이 없어요. 특히 이 차가 RS6였다면 제가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차는 S6란 말이에요. 즉 일상과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모두 아우르는 차량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본적인 승차감이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에 대한 억제 능력도 굉장히 우수했고요.
또 노면서 발생되는 충격도 정말 운전자에게 데미지로 느껴지지 않도록 열심히 다듬어주는 그 하체 움직임, 시트의 질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제 몫을 하겠다, 그냥 일상적인 주행을 하더라도 제 몫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차에 대한 만족감 굉장히 우수해졌고요. 또 순간적으로 노면이 딱 좋지 않은 곳을 지날 때 이렇게 퉁 하고 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어서 이게 정말 스포츠 지향의 차가 맞냐, S6가 맞냐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거죠. 이제 스포츠 모드를 돌렸을 때, 드라이빙 모드까지 다이내믹으로 하고 변속기도 스포츠로 했을 때 정말 드라이빙이 매력적이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드라이빙 모드를 바꾸는 순간 바로 스티어링 휠에 무게감이 더해지면서 살짝 운전자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 차의 조향에 따라서 아주 능숙하게 부드럽게 따라오던 후륜 쪽이 살짝 힘이 들어가서 빳빳하게 긴장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우선 가장 달라지는 부분이 이거고, 지금처럼 정차 시에 엔진을 끄지 않죠. 그리고 엔진 사운드도 더욱더 강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기본적인 변화는 충분히 스포티한 감성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후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엑셀러레이터 페달 조작에 따른 이 출력 전기가 굉장히 두텁게 전개가 됩니다. 아마 엑셀러레이터 페달 대비 스로틀 양을 좀 더 늘려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속 타이밍도 한껏 더 여유롭게 더 높은 RPM을 쓸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모습이고, 확실히 이 사운드 너무 좋은데요. 물론 만들어진 사운드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질감 같은 거 크게 없이 그냥 매력적인 사운드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향, 확실히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진 만큼 이 조향 반응이라던가 이 조향에 대해서 움직이는 건 정교해진 느낌이 들어요. 네. 물론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냥 감각적인 부분이에요. 이 차를 실제로 트랙을 올려서 주행을 해본다면 좀 더 명확하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뭐 일단 지금은 일상적인 도로 상황이니까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느껴지고, 실제로 이제 연속된 조향을 한다거나 이 급작스러운 조향을 할 때 차체가 굉장히 명확하게 버텨주는 느낌이 도드라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분명 이거 스포츠 맞아, 스포티한 느낌 맞아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감성적인 만족감을 높여줘요. 사실 퍼포먼스도 퍼포먼스이지만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감성적인 부분을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S6 TDI는 운전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스포츠 모드의 절묘한 적용, 만족스러운 적용을 이뤄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S6인 만큼 이 디자인 요소만큼이나 브레이크라던가 이런 배기 시스템에서 오는 매력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달리면 달릴수록 차에 대한 만족감이라던가 신뢰도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아마 뭐 자신감 있는 주행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부분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차에는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이 다양한 보조 기능들인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은 물론이고, 뭐 전방의 차와의 간격을 신경을 쓰면서 충돌을 피해주는 등 정말 다양한 기능이 더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을 정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또 그 터치가 좀 어쨌든 드라이브 셀렉트부터 시작해서 드라이빙 모드가 주는 매력은 물론이고요. 이 공인연비가 굉장히 높은 11.4km/L의 그 공인연비가 자아내는 실질 연비의 만족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우수한 편일 거고, 그리고 다양한 기술로 빚어져 있는 운전 편의 및 안전 등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굉장히 팔방미인의 다양한 부분에서 제 몫을 다해주고 우수한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일부 기능은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뭐 충분히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포티한 디젤 세단, 아니면 좀 퍼포먼스를 강조한 디젤 세단 아우디 S6 TDI를 함께 타봤어요. 사실 디젤 게이트 이후로 여전히 디젤에 대한 좀 실망, 혹은 난 앞으로 디젤은 절대 안 살 거야 라고 탈 디젤을 외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디젤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브랜드들이 여전히 디젤 모드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효율성뿐 아니라 이 퍼포먼스에 대한, 드라이빙의 감성에 대한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S6 TDI는 굉장히 이상적인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1억 원을 살짝 넘는 가격은 분명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과 감성과 효율성과 기능의 매력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차량은 아마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S6는 이 국내 시장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